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 팟캐스트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일관되게 지금 계속적으로 큰 흐름 부분들에서 말씀드렸던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종합지수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스닥의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저점 가능성 부분을 몇 번씩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종목군, 그러니까 해외 종목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즘에 해외 주식도 조회가 가능하죠. 캐터필러라는 종목이 있는데 110달러에서 얘기를 드렸었던 110달러 선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고, 거기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진성TC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긴 합니다. 진성TC는 우리나라 종목군이니까 제가 방송 중에도 참 많은 얘기를 좀 드렸었죠. 두산인프라코어도 BW 물량 부분들 받고 싶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8,000원대, 그리고 이제 진성TC는 지금 신고가 파동 부분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볼 캐터필러가 110달러에서 170달러를 넘어섰어요. 거의 우리나라로 보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 약간 현대건설 정도? 두산중공이나 이 정도 급인데 110달러에서 170달러, 거의 6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종목군들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하나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왜냐면 실적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두산인프라코어도 신고가 파동 부분 나오고 있고, 진성TC도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그 마이크로웨이라든지 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작년에 2017년도의 상승 부분들을 이제 에너지를 한번 다 써둔 느낌이랄까요?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를 모두 다 뛰고 나서 이제 한번 쉬어가는, 그 다음 타석 부분들을 위해서 좀 쉬어가는 과정 중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흐름 부분들,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의 흐름 부분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유가가 64, 65,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70달러 부분들 근접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꿈틀꿈틀하고 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서부터 재작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기가 혹시나 거의 한 7년, 8년 동안 트라우마 부분들, 뉴노멀의 성장이 없는 저성장 시대, 그리고 경기 자체가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의 효과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어 있거나 좀 하락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응급처치 부분들 했는데도 살아나지 못한다 하면 더 큰 대공황이라든지 대침체 부분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 상당히 바들바들 이 노심초사를 하면서 시장에서 관망, 그리고 시장을 회피, 그런 전략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만 가지고는 현금만 들고 있게 되는 기업들이 현금만 들게 되면서 돈을 푸는 효과가 거의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빠른 기업들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캐치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난번 주말 특집 방송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SK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감이 빠르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면 빨리 거기 가서 예전에 인디안들 미국에서 서부 대개척 될 때 말 타고 가가지고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누가 빨리 현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커졌을 때 어떤 산업 부분들에 대한 우선권 부분들을 가지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어떻게든 작은 부분들 약간 빚을 내서라도 부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커가는 경기의 어떤 선점 효과 부분들을 깃발을 꽂으려고 서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먼저 꽂고 규모의 경제 부분 만들어오면 경기가 어차피 살아나니까 밑에도 훈풍이 뒤에서 우리가 돛담배 있을 뒤에서 훈풍 부분도 불어주면 슉 나가죠. 그런 효과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 부분들이 캐터필러가 110달러에서 170달러 정도의 7월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 진성TC, 두산인프라 말씀을 드렸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팡이라는 종목군들은 한번 쉬는 중에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 파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상해 종합지수도 신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먼저 찍었어요. 터치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뭐 하고 있나요? 주도주들이 지금 약간 로테이션 되고 있죠. 주도주들이 약간 로테이션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과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의 펀드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저가면 법관 자체가 너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뭐 한두 종목군을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쪽은 아니고 그 외에 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건설, 금융, 트로이카 뭐 전반적으로 곡간 자체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데 곡간을 채우려고 보니까 예전에 물량 자체를 다 뺏겼기 때문에 조금만 사더라도 급등 부분들이 좀 나오죠. 뭡니까? 타이밍 부분들 제대로 못 맞췄기 때문에 못 맞추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프리미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그 허리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부분들 상당히 빠르게 하면서 기관의 곡간 채우기 부분들, 타겟 부분들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곡간이 뭐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 부분들은 없지만 제 느낌상으로 보면 곡간 자체가 만약에 12 기관들이 풀로 채워야 되는 그런 금액의 어떤 한도라면 제 느낌으로는 2, 30부터 지금 채우지 못했어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가 계속 들어오는지 외국인들이야 지금 차분하게 요즘에 이제 원화가 강세죠. 원화가 강세예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한 2번 정도 큰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드렸어요. 91선에서 94선, 95선 넘지 못할 거다라는 걸 큰 흐름 부분들 잡아드렸고, 그리고 94, 95선에서 다시 91선 하회되면 그때 관심권 둔다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보시면 91선을 하회해서 90달러 인덱스 구조가 90선에 진입했습니다. 좀 더 있을 겁니다. 90선도 깰 것 같아요. 87 정도 전후까지 1차적으로 추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 91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향성 자체가 하회를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가 강세인 입장에서 굳이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죠. 왜? 외국인들은 환차익 부분들이 기본 차익 부분들의 방향 타겟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저점 부분들을 잡는 그런 관점 부분들을 좀 볼 것 같고, 여기에 어떤 그런 트리거 역할 부분들 할 게 그게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1, 4분기 내에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중국과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이라고 할까요? 또 경제 관계 부분에서 서로 약간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이 약간 으르렁거리고 있죠. 미국은 중국의 직접재산권 부분들을 걸고 넘겨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태클을 걸면 1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 부분들 매수 규모도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국채 매도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수량 자체를 일본이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 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강세가 나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화도 좀 살짝이긴 합니다만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2분기하고 3분기 정도의 어떤 체크 포인트를 보는 부분은 유로화 22의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엔화도 그런 수순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계속 약세가 진행이 되니까 당분간은 이 90선도 하회가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지지라인으로 91선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지만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선에서 달러 인덱스 어떻게 보면 매도 하셨던 분,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매수 관점 부분들은 좀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더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체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의 반등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리고 인프라 투자의 어떤 방향성 어떻게 재원 부분을 할 것인가, 일단 세제 개혁안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 인식 부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계속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그 기업의 이익 부분들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나요? 재정 적자 관련된 부분들이 코멘트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가 약세 부분 90선도 하이가 되고 80대 후반 정도까지 추가 하락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매도하신 분들 일단 수익 크게 축하드리고, 이쪽 그 환율 FX 에버리지 부분들은 거의 파생급이죠. 파생급이기 때문에 숫자 1포인트가 하나, 뭐 지금 보면 94에서 91이니까 3포인트 정도, 3손 정도, 3개밖에 안 빠졌네라고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 이 글로벌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허리 종목군들 매수를 하고 있죠. 인플레이가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초기 모습이에요. 초기 모습. 초기 모습이기 때문에 ETF 쪽도 여기에서 알맞는 상품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뭐 직장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이런 ETF 하나씩 탁탁 포석 이렇게 매매 부분들 하셔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전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드렸어요. 뇌관이 아직 터지지 않고 계속 뭡니까? 연장하고 있어요, 연장.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장 부분들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작년 2017년도에 그 인플레이션, 비율 자체를 보니까 2600%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빠른 부분이지만 하나 얘기를 들어본 게 항상 보면 이제 주가라는 부분도 오래 보다 보면 다 먼저 살짝씩 보여주는 파동 부분들이 있어요. 예지 파동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지 파동 부분들이 예상을 했더라도 시간 자체가 빠르면 그 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예지 파동 부분들이 보이고 뭐 5년, 10년 뒤에 본 파동 부분들이 나와요. 개별 종목분들도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예비 파동이 보이고 빠르면 1년, 3년 막 이런 식으로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에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보면 2600%가 지금 인플레이션 작년 2017년도 기준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부분이 진행이 됐어요. 나중에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속도가 붙으면 하이퍼로 바뀝니다. 하이퍼로 바뀌면서 베네수엘라가 2600% 부분들이 좀 보이면서 그 화폐 가치가 거의 종이 가치도 안 되죠. 그 헐값이에요, 헐값. 그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현 정부가 어떻게든 가상화폐 부분들을 만들어서 돌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죠. 이게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3년에서 5년 정도는 열심히 현물 투자 부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좀 드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에.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렇게 또 빨리 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지금 시대 자체가 인플레이션 초기의 모습 자체가 보이고 항상 이걸 계속 뭡니까? 자문자답하게 만들 거예요. 정말 인플레이션 부분이 살아나는 건가? 경기가 살아나는가? 다시 여기다가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들을 빠르게 해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공황 부분이라든지 대침체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케이스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자답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주가 부분들은 계속 경기가 상승하는 사이클 부분들에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베네수엘라 2600% 인플레이션 부분하고 예전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료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최근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튤립 버블 이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현재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뭔가 이제 그 화폐죠, 화폐 지폐가 아니라 온라인상에 쓰일 수 있는 이 화폐 가치 부분들의 변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기존에 그 화폐 기축통화 부분을 할 거면 달러가 몰락할 것인지, 몰락하고 새로운 통화 부분들, 그게 어떤 식의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통화 가치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 부분들의 어떤 키메이커가 될 수 있을 건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의 관계, 특히
원유 결제권 관련된 부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100은 아니지만 하나의 살짝 그런 그 흐름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1선에서 95선 정도까지 1차 달러 매수권 부분을 코멘트 드렸고, 반대로 인버스 94선에서 91선까지 하회라든 90선 지금 하회가 됐고, 캐터필라도 110에서 110, 70달러까지 거의 6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글로벌 투자자는 지금 허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매수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도 그쪽 그 경기 민감주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고간 채우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용주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대용주라고 보유하신 분이라면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관점 부분이 아니라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현물 투자, 현금보다는 주식 투자 비중 자체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초이스 부분들이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방송, 어떻게 보면 주간 핫이슈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2017년도, 2018년도 큰 그림 부분의 어떤 1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세 번째 방송, 달러 인덱스의 방향, 그 다음에 캐터필라의 신고가 파동, 이로 인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방향성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